안녕하세요, 민더쌤입니다. 현대캐피코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캐피코 여러분들 자소서 문항들이 조금 까다롭고 여러분들 접근하기 힘들다는 소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빠르고 정확하게 이 녀석들도 큰 문제는 없다. 우리가 주의할 요소들이 뭐만 있는지 이 핵심은 최소한 알고 가자라는 최소한 우리가 알아가야 할 자소서의 키워드 요거에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 큰 힘이 되고 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자동차에 이렇게 엔진 본네트 밑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고요. 엔진 동력 전달 장치라고 해서 오늘의 우리의 키워드의 기본이 되는 녀석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엔진 동력을 제어 시스템, 엔진 동력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품질 관리하는 계열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녀석들에서 우리가 핵심 키워드를 먼저 솎아내 보도록 해보자고요. 이 키워드를 먼저 설정하지 않고 쓰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써놨을 때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냐면 지금 이 친구가 단락별로 뭘 드러내고자 하는지 냄새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지향점들을 설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키워드를 왜 설정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키워드를 먼저 문항별로 컨셉을 정리해두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문항을 봤을 때 이 키워드로 수렴이 되는지를 보고자 함이니 이 부분을 꼭 좀 먼저 선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파워트레인이라는 녀석이에요. 이 녀석이 뭐다? 왼쪽에 나와 있는 엔진 동력 전달 장치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이 구성용품들이 많은데 그것들은 홈페이지 가면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생략하기로 하고요. 첫 번째는 이 파워트레인, 그리고 당연히 여기 안에 들어가는 엔진, 동력 전달 이런 것들은 기본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한번 보도록 하면요. 여러분들이 여기 밑에 채용 공고문을 보면 연구개발, 품질, 생산, 구매, 영업, 재경, 재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문과생 분들은 특별하게 여기서 구분을 해드리자면 영업까지는 지원하기가 힘들고요. 이렇게 나눠서 여기가 문과 구간, 위에가 이공계 구간이다. 아무래도 여기 엔진에 있는 이 파워트레인을 드러내고자 하는 곳이라서 드러내면 안 되죠. 이 엔진에 대해서 기술 개발이 주력인 회사다 보니까 문과생들의 그런 채용 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문성합니다, 여러분. 저도. 자, 그래서 재경과 총무 파트에서는 여러분들 관련 전공이라든지 아니면 전공 무관하게 다 지원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한번 이런 기술 지향적인 기업들에도 꼭 쓰는 연습들을 해 두시라는 데 의의가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우리 이공계생들은 이 직무에 맞춰서 자기의 전공 분야를 꼭 한번 살펴보고 하시되 이거 선택하는데 너무 여러분 걱정하시지 말라는 의미에서 여기 밑에 보면 지원자의 적성과 역량을 고려하여 타 분야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그 자원의 효율적 배분 측면에서 여러분들을 인력 배치를 하겠다라고 먼저 나와 있으니까 내가 A라고 잘못 선택한 것 같아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 은근히 있거든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연구개발, 품질, 생산 이 분야는 기계, 전자, 전기공학도들을 당연히 선호한다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여기 직무하고 전공 분야에서 키워드를 뽑아 보겠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자, 연구개발에 있어서 특허 관리,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 먼저 좀 써놓고요. 자, 우선 모든 직무 문항에 보면 글로벌이라고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글로벌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함에 있어서 여행을 다녀온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기술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그런 기술 자료들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영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문 자료나 영문 논문들, 이 참고 자료들이 여러분들이 영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참고 자료를 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는지 이걸 한번 여러분들의 개인 컨텐츠에 드러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글로벌을 적어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주력 제품들인데 주력하는 부분들이 이제 캘리브레이션
그다음에 제어기, 모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요 녀석들이 기본적인 분야가 되겠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종속으로 내려와서 종속 쪽으로 뭐가 되느냐 이렇게 구조를 그려보시면 돼요. 위 사항들에 대해서 품질을 중시하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관련된 생산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여러분들이 구매하거나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가 두 번째로 종속적으로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위에가 기반으로 잡혀져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미시적으로 들어가는 분야들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분석과 홍보 CSR은 여러분들 특별하게 제가 따로 설명은 안 해도 잘 아실 거라고 보면 되고요. 자, 넘어가서요. 그래서 앞에서 나온 얘기들 중에서 제가 자소서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요 분야들이 나와 있다라는 거 중요하다라는 거 강조 한번 더 드리고자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동차, 전자, 해외로 설계, 그리고 구매,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문과생들은 제가 조금 더 얘기 들으면 해외 법인의 손익관리가 핵심이겠구나. 그죠? 그리고 여기 총무 CSR에서는 언론이겠구나. 언론 분야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 사회복지. 그러면 봉사활동도 좀 들어가겠구나. 그래서 앞에서 다시 돌아와서요. 이렇게 나누고요. 자, 여기서는 조금 더 중요한 게 해외 법인 관리를 많이 하겠구나. 그죠? 원가 관리하고 기본적으로 회계 관리를 할 거고요. 자, 홍보 CSR에서는 중요한 것들이 여기서는 당연히 언론인데 언론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회복지와 같은. 그럼 여러분 사회복지 자격증 있으면 써주면 당연히 좋겠지만은 없는 분들이 더 많겠죠. 없는 분들은 여러분들 봉사활동도 관련시켜주면 상당히 좋겠다라는 걸 이미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팩트 기반으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당연히 여기 맨 위에는 뭐가 있겠어요? 자동차가 있겠죠, 그죠? 최소한 자동차에 대한 관심은 현대차든 현대차 계열사를 쓰던 간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숙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요. 문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항 처음부터 웃겨요. 타인이 보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이것이 실제 나의 모습과 얼마나 어떻게 다른가요? 못 풀겠어요. 다음, 직무 수행을 위해, 그죠? 그 다음에 기존 방식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결했던 기존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결. 세 번째, 팀 단위. 네 번째, 앞으로 회사 생활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또 그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 어떻게 행동하실 건가요? 자, 우선 우리가 봤을 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요. 역량 문항입니다. 그죠? 역량 무난하게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자, 첫 번째와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은 우리가 배운 입사 후 포부를 한번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게 제 권장사항입니다.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당연히 성장 과정에 기반을 두는 게 맞겠죠. 자, 이거는 큰 틀이니까 여러분들 저렇게만 먼저 컨셉을 잡았고요. 그리고 다들 700자료만 나와있기 때문에 원 세트 5개 에피소드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해시태그를 먼저 넣을 수 있는 곳들이 요 세 군데가 가장 먼저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순서를 어떻게 잡는지 보세요. 저도 이 문항 난감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왜 냈는지 모르겠고 그분들한테 한번 정말 여쭙고 싶어요. 무슨 의도로 냈는지.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럴 때는 제가 먼저 하는 방식대로 역량을 먼저 채우는 겁니다. 역량을 채우려면 앞에 이렇게 채용 공고문에 나와 있는 직무 설명을 보든지 제가 아까 추천해드린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가령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다가는 품질 관련된 프로젝트 하나 써야 되겠다. 나는 여기 특허 관련된 건 뭐 하나 해야지. 나는 글로벌 관련돼서 뭔가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나는 언론이나 봉사활동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케이스를 이렇게 세트화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를 먼저 쓰면 첫 번째 학습적 경험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해라 이 말인데, 이런 내용들이 당연히 들어가는 거는 당연하겠죠. 품질 관련돼서 내가 어떠한 프로젝트를 했는지 드러내시고요. 두 번째, 여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거,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식의 나열은 피하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이 프로젝트에서 이 프로젝트 토대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드러낼 수 있는지, 내가 어떠한 역량이 있습니다, 품질 관련된 어떠한 역량이 있습니다 라는 걸 먼저 보여주시고, 그것을 학습하기 위해서 이제 플러스로 학습하기 위해 또는 경험하기 위해 이렇게 들어가시면 훨씬 더 편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프로젝트나 개인 컨텐츠를 먼저 쓰시고요. 여기서 드러내는 이 품질의 역량 또는 특허가였으면 특허의 역량,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두 번에 기존 방식이나 현상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했다. 이 문항도 그렇게 드러내도 상관없고 이 문항도 그렇게 드러내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문제의식 가지고 해결하고, 위에도 당연히 역량은 해결하기 위한 역량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첫 번째는 당연히 특허 관련된 어떠한 프로젝트를 했는지, 여기에 관련된 개인 컨텐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전공자들은 이렇게 드러내시면 되고요. 또는 문과생들은 당연히 본인의 개인 컨텐츠 경험을 드러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에서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역량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예요. 가령 여기서 특허와 관련된 역량이 뭐다 드러내시고 싶다면, 이런 특허 출원할 때는 선생님 이게 되게 중요했어요 라는 거고, 문제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특허 출원할 때 이게 예를 들어서 선행 연구에 있어서 또 이러한 기술 자료에 대한 땡땡 기술 자료에 대한 선행 분석이 상당히 중요했었습니다, 이렇게 쓰실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문제의식이라고 보여주면 될 뿐이지, 너무 이 문제의식, 내가 그때 뭘 문제를 가졌을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래서 기술 자료 분석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제 how to 했는지 정도 드러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안을 잡아드리는 거니까 핵심은 뭐가 있어야 된다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팀 단위의 과제 혹은 프로젝트를 할 때 본인의 장점, 단점인데, 이 단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실 때 주의해야 될 녀석이 있어요. 이 단점에 대해서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뭔가 이 친구 기피해야 되겠는데 라는 이런 단점을 써버리면요, 되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 성격이 욱합니다. 저 욱했어요. 실험기기 다 집어던졌어요. 기기 throwing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본인이 지닌 조금 그 당시에 뭘 좀 보완할 걸, 보완점, 내가 조금 미흡했던 점들을 드러내신다면 그게 훨씬 더 솔직한 자서가 될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기존에 봤더니 이런 실험을 하다 보니 또는 이런 글로벌 서적을 찾다 보니 사전 벤치마킹이 먼저 선행되어 있더라면 훨씬 더 편했을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전 선행 작업을 하지 않은 보완점을 말씀하면서 그게 내 당시에 조금은 아쉬웠던 단점이었다 한다면, 얘 되게 부족한 친구네, 이런 감성을 느끼기보다는요, 이 친구가 이런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니까 안 해본 애들보다는 알고 있겠구나 라는 느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고로 여러분들이 우선 제일 먼저 하실 거는 개인 컨텐츠 프로젝트나 글로벌이나 등등 이러한 경험들을 먼저 쓰시고요. 이 프로젝트 할 때 팀 단위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팀들이 유기적으로 팀 2, 팀 3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유관 팀들을, 관련 있었던 팀을 보여주세요. 알겠죠? 이렇게 순서대로 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주요 구성원도 좀 드러낼 수 있다면 좋겠고요. 이걸 또 너무 나열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 보여주시고요. 이래야지 진짜 한 거 맞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때 내가 했던 핵심 장점이 첫 번째 해시태그, 두 번째 해시태그 단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둘 다 결론은 여러분들의 역량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결함이라든지 이 친구 부족해 뽑지 말아야지 이런 요소는 아닙니다. 다만 욱합니다.
기기를 던졌어요. 막 책 그냥 안 돼서 이 서적을 그냥 불태웠어요. 이런 성격적 결함을 보여주라는 건 아니라니까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두 녀석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자, 저는 자동차 성애자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했을 때, 자, 전공과 관련된 덕후성을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저는 차에 미친 사람이에요. 엔진 부품을 아버지 차부터 분해하면서 아버지 차를 한번 중고시장에 내놨던 그런 경험이 있을 만큼 실제로 저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이게 내 모습인데 타인이 보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냥 쟤는 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사고 치는 아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컨셉 어떻게 잡는지 봤죠? 자, 타인이 봤을 때는 그냥 차만 보면 사고뭉치 아닌가? 예시예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것이 실제 나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 실제 나의 모습은 이런 부품에 대해서 좀 미쳐있는 사람이다. 부품에 크레이지한 부품 크레이저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컨셉을 먼저 이렇게 저처럼 잡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CSR이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쟤는 그냥 봉사활동 시간 채우기만 하려는 봉사활동에 너무 미쳐있는 사람 아닌가 하지만 실제로 내가 추구하는 바는 그게 아니라 이 지역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은, 제가 지금 지역이란 단어 왜 썼는지 이걸 잘 주의하세요. 이게 캐피코의 기업 비전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활용해 봤습니다. 요 말 무슨 말인지 참고되시죠? 자, 마지막 앞으로의 회사 생활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은 이겁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이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들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는 게, 저는 이런 문항 나올 때요 항상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여러분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는 거는 피해라. 쉽게 떠오르는 거. 피하고 싶은 상황은 도라이 선배님 피하고 싶어요. 이런 거는 여러분 쉽게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피하시고요. 피하고 싶은 상황이란 뭐냐면 여러분들이 트렌드 변화라든지, 그죠? 조직 변경, M&A 이런 거 쓰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피하고 싶은 상황. 얘는 앞으로 뭔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느냐, 이런 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에 대해서 마주하게 된다면 어떻게 행동하실 건가요? 만약에 저라면 그냥 저는 캐피코 관련해서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캐피코가 예를 들어서 이런 동력 상황이, 동력 시스템의 제어 장치가 급변하게 기술이 변화되거나 패러다임이 변화될 것 같아요. 이런 게 사실 좀 두렵습니다. 제가 가진 역량은 어떠한 A라는 동력 제품에 대한 부품 개발인데 이게 너무 갑자기 변화되면 나는 그런 상황이 조금 피하고 싶습니다. 그럼 마주하게 된다면 어떻게 행동할 거냐? 그래서 나는 대응책을 가지고 지금 준비하는 게 있어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는 마지막 문항에 대해서는 조금은 윗상황하고 다르게 간다면 여러분들이 보완하고 싶은 분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기술의 변화 아니면 세계가 지금 글로벌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글로벌화되고 있는 이 추세가 되어서 모든 게 해외 기술로 이전되어서 해외로 옮긴다는 사실이 된다면 조금 두려울 것 같지만 거기에 발맞춰서 내가 어떠한 글로벌 역량을 키우고자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대처하고 싶은지를 써준다면 조금 더 얘가 핵심은 뭘까요? 생각이 있는 친구구나. 이렇게 기업에 그냥 들어와서 돈을 벌고 그냥 이거 그냥 계속 하는 대로 루틴을 돌리려는 친구가 아니라 이런 정세 상황, 특히 이 자동차 시장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앞으로 글로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친구구나라는 걸 볼 수 있게끔 한다면 훨씬 더 이 문항을 심도 있게 고민했다라는 흔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이 됐을 때 옆 사람이 껌 씹는 상황을 피하고 싶어요. 저는 그 쩝쩝 소리가 너무 싫어요. 이렇게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거 하면 안 돼요. 이 산업계 또는 이 업계의 전반적인 트렌드 여러분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CSR 들어갔어요. 뭐가 피하고 싶어요?
급변하게 지역사회와 너무 공동 추구를 하는데 지역사회의 사회적 환원을 추구하는 어떤 상황들이 되었을 때 당황스럽죠. 기업의 이윤 추구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어떻게 난 할 거냐. 지역과 공생하거나 또는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이런 방안들을 좀 더 기획해보고 싶습니다라고 한다면 보다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문항 구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높아심을 부리면서 마지막 문항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다른 친구도 어려워요. 그래서 너무 마지막 문항에 고민하기보다는 나머지 제가 해드린 문항들에 조금 더 신경 쓰시고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포부 정도를 대할 수 있게 드러낸다면 훨씬 더 좋은 점수 받고 면접에서 특히나 이런 문항들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충분히 좋은 고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고 나니까 좀 너무 어렵네요. 그죠? 여러분 저도 어려워요. 여러분도 어렵죠? 그러니까 다른 친구도 어려워요. 모두 어려워요. 그렇지만 분명하게 읽었을 때 이 문항들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자 마지막으로 어떤 느낌? 요렇게 봤을 때 캐피코가 봤을 때 냄새가 좋은데 라는 게 중요하지 하나하나 쓰는 거에 너무 집착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수렴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 인도쌤도 이렇게 썼잖아요. 물론 타이핑은 여러분 몫이지만은 저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힘내고요. 마지막까지 길라잡이가 될 수 있는 민도쌤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번 신경 써주시고요.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감사합니다.